혹시 사업부 하나를 통째로 아주 깔끔하게 딱 한 번에 거래로 팔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네, 바로 일괄매각 거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잘만 쓰면 정말 강력한 도구인데 잘못 접근했다가는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일괄매각 거래를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. 먼저 일괄매각 거래가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. 그리고 파는 사람,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각각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짚어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서류 작업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.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. 네,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볼까요? 일괄매각 거래. 들어는 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거래를 말하는 걸까요?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시죠.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요, 꼭 이럴 때가 있어요. 아, 우리 회사 사업 중에 A 사업부만 딱 떼서 팔고 싶은데 이런 생각 말이죠. 근데 이걸 자산 하나하나, 부채 하나하나 감 매겨서 팔려면 와,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. 바로 이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방법이 바로 일괄매각 거래인 겁니다. 법에서는 이렇게 좀 딱딱하게 정의하는데요.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. 빵집을 판다고 생각해보세요. 오븐 얼마, 계산대 얼마, 남은 밀가루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파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이 빵집 하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통째로 넘기는 거죠.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. 통째로, 그리고 하나의 가격. 아시겠죠?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는 사람, 즉 매도자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매도자한테는 이 거래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바로 세금입니다. 양도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지니까요.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. 양도소득은요, 내가 이 사업부를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, 즉 보유 기간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뉩니다. 기준은 36개월, 그러니까 3년이에요. 3년 넘게 보유했다, 그러면 장기 양도소득. 그보다 짧다, 그러면 단기 양도소득으로 보는 거죠. 당연히 세율도 완전히 달라지겠죠?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. 꼭 기억하셔야 해요. 우리가 매수자랑 이 가격에 합시다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잖아요. 근데 세무서는 그 가격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아요. 왜냐? 서로 짜고 가격을 낮게 써서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걸 막아야 하니까요. 그래서 법이 정해놓은 객관적인 기준, 바로 공정시장 가치, 줄여서 FMV라고 부르는 이걸로 세금을 계산해버립니다. 그럼 그 복잡해 보이는 공정시장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냐? 사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그 사업부 자체가 가진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. 그리고 세무서는 이 둘을 비교해서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. 자,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? 첫 번째 방법, FMV1은요, 간단히 말해서 그 사업부의 순자산 가치를 보는 거예요. 공식은 아주 심플합니다. 총 자산에서 외부 부채를 뺀 값.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. 만약에 이 사업부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? 그러면 우리 회사 장부에 써놓은 가격이 아니라 세금 매긴 때 쓰는 공식 가격 있죠? 바로 그 취득세 과세 표준액 같은 객관적인 금액으로 자산 가치를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. 두 번째 방법, FMV2는 훨씬 직관적입니다. 이건 그냥 내가 매수자한테 실제로 받은 돈, 그 전부를 합친 거예요.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, 만약 주식이나 다른 자산으로 받았다면 그것까지 전부 다 더한 금액. 말 그대로 내가 받은 대가의 총합인 거죠. 자, 그래서 결론이 뭐냐? 바로 이겁니다. 세무서는 방금 본 FMV1과 FMV2 이 두 가지를 계산해보고 둘 중에 더 높은 금액, 바로 그 더 높은 금액을 여러분의 실제 매각 대가로 봅니다. 왜냐고요? 당연하죠.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에 10억이라고 썼어도 순자산 가치를 계산해보니 12억이 나왔다? 그럼 우린 12억에 판 걸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. 좋아요. 그럼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죠. 매각 대가에서 뭘 빼야 하죠? 맞습니다. 비용, 즉 취득가액을 빼야 합니다. 일괄매각 거래에서는 이 취득가액을 그 사업부의 순자산 가치로 봅니다.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하나 있어요.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자산 가치를 다시 평가해서 장부상 김액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잖아요. 세법에서는 그거 인정 안 해줍니다. 재평가하기 전에 원래 가격으로 계산해야 해요. 이건 매도자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부분입니다. 한번 생각해보세요. 10년 전에 1억 주고 산 자산이 지금 5억이 됐어요. 그럼 4억이 다 이익일까요? 아니죠. 그동안 물가도 엄청 올랐잖아요. 보통 다른 자산을 팔 때는 이 물가 상승분을 비용으로 인정해줘서 세금을 깎아주거든요. 이걸 인덱세이션 혜택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일괄매각 거래에서는 이 혜택을 단 1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. 자, 지금까지는 계속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했죠. 이제 시각을 확 바꿔보겠습니다. 이 사업부를 사들인 매수자는 과연 어떤 점들을 챙겨야 할까요?
이제 내 거다 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. 매수자 입장이라면 앞으로 보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인수 후에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핵심 세무 이슈들이기 때문이죠. 자, 첫 번째 질문. 인수 첫 해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할까요? 이건 아주 합리적이고 간단합니다. 그냥 그 자산을 실제로 사용한 날짜 수대로 나눠 가지면 돼요. 1년 365일 중에 100일은 매도자가 썼고 나머지 265일은 내가 썼다. 그럼 감가상각비도 딱 그 비율대로 나눠서 각자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. 아주 깔끔하죠? 이거 매수자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. 만약에 판 회사가 과거에 사업이 안 좋아서 막대한 영업 손실, 즉 2월 결손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볼게요. 이걸 내가 인수해서 내 미래 이익이랑 상쇄시켜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? 정답은 아니오입니다. 절대 안 돼요. 매도자의 세금 혜택은 매도자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. 넘어오지 않아요. 자, 다시 시점을 매도자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. 양도소득세 계산이 끝났다고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. 신경 써야 할 게 또 있거든요. 그래도 다행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부가가치세, 즉 GST 문제인데요. 일괄 매각 거래는 계속 운영되는 사업을 그대로 넘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GST 세율이 0%, 즉 면제됩니다. 와,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죠. 거래가 훨씬 단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하지만 경고등이 켜지는 부분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직원들 퇴직금처럼 원래 내가 줘야 할 부채를 매수자한테 넘겼다고 쳐요. 그리고 나서 매도자가 나 이 부채만큼 비용 처리해서 세금 깎아줘 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건 세무당국하고 싸움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왜냐하면 돈을 쓴 게 아니라 책임을 넘긴 거니까요. 이건 아주 민감한 회색지대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 하는지 최종 체크리스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는요,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. 첫째, 공인회계사한테 가서 저희가 계산한 순자산 가치, 이거 맞습니다 하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해요. 그 서류가 바로 Form 3CA입니다. 둘째, 이건 회사의 아주 중요한 자산을 파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겠죠.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통과시켜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이 모든 절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 기한 전에 끝내야 합니다. 이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거래 전체가 꼬일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. 와, 오늘 내용이 좀 복잡했죠? 괜찮습니다. 제가 핵심만 딱딱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. 자, 기억하세요. 첫째, 일괄 매각은 통째로 하나의 가격에 넘기는 거다. 둘째, 세금은 두 가지 FMV 계산해서 더 높은 금액으로 낸다. 셋째, 매도자에게 슬픈 소식, 물가 상승률 공제는 없다. 넷째, 그래도 기쁜 소식, GST는 면제된다. 마지막 다섯째, 회계사 인증서랑 주주총회 결의는 무조건 필수다. 이 5가지만큼은 오늘 꼭 머릿속에 담아가세요. 자, 오늘 우리는 일괄 매각 거래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의 사용법과 규칙들을 쭉 훑어봤습니다.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.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과연 이 일괄 매각 거래가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한 최선의 전략적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오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